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법무부 대사관 공무원 비자 비리 나라 망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법무부 대사관 공무원들의 비자 비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과거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불법 취업, 베트남인 입국, 눈 감은 비자 담당 영사 징역 4년.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미리 이렇게 불법 취업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이 영사들이 또 개입된 거죠. 네, 그래서 영사가 이제 징역 4년을 받은 이러한 사건이고요. 이런 게 많습니다. 나라망신 베트남 영사가 비자 장사 퇴임 직전 64명에게 2,800만 원 받아. 사실상 뭐 저도 이 제보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몇백만 원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구속이 되니까 사실로 드러난 거죠. 네, 그리고 돈 받고 한국 관광 비자 막 내준 영사관 공무원 징역 4년.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는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뇌물 받고 불법 취업, 외국인의 한국 비자 내준 강큰 공무원. 네, 이것이 이제 뭐 영사들, 그리고 또 행정사들, 또 전직 그러한 영사들, 또는 전직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짜 기술자 불법 입국시킨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 구속, 이런 기사 나오죠. 네. 법무부 직원 외국인 상대 27차례 비자 장사 구속, 이게 나오죠. 네, 이렇게. 네, 골물대로 골마 터진 법무부 직원의 비자 발급 갱신 비리.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해외에다가 해외 비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 업체가 독점을 했는데, 어떤 업체가 독점을 했냐면 하나투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중국 내 한국 비자 발행 대행 기관으로 선정. 그러니까 여행사가 비자 신청 센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행 비자를 막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행 비자를 신청할 때 브로커들이 한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 돈의 행방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영사들이 구속되고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사건들이 터지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 동남아 관광객 유치 위한 비자 절차 간소화 해가지고 정부가 11개 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대도시에 살고 있다, 또는 학력이 어느 정도 된다, 또는 뭐 무슨 직업이 좀 좋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방문 비자를 5년짜리, 10년짜리,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런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좀 나라들이 보면은 이 서류를 다 위조하는 거예요. 내가 대도시에 안 살면서 대도시에 산다, 또 대도시에 1년 거주했다, 또는 내 직업이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다, 내가 석사가 아니면서 석사다, 이런 식으로 위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법무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몽골 복수비자 발급 확대. 네, 또 여기도 나오죠. 네, 정부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확 늘린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SBS 기자들과 함께 이것을 취재, 뭐 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베트남에서 취재를 하고 또 제보를 하고 했던 기록인데,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베트남 현지에서 돈만 내면 위조 서류로 한국행 비자를 부정 발급받는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직적인 비자 장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게 큰 문제인데 국내에도 이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비자 종류도 바꿔주는 브로커 일당이 있다는 걸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브로커들이 1,000만 원 정도 비자를 받고 저 비자를 발행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한 2천만 명을 그 비자를 주겠다. 한국을 5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비자. 그리고 뭐 이제 10년 동안은 뭐 석사 이상, 해외에서 석사 이상 또는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또 10년을 준다. 근데 사실상 서류가 위조되기 때문에 10억 인구 다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 필리핀, 뭐 스리랑카, 뭐 미얀마 다 해당하는 겁니다. 중국, 그리고 몽골부터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는 이미 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 한마디도 못해도 그냥 공항에서 다 안내해가지고 불법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다시 한 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뭐 사실상 제가 이렇게 해외 생활을 안 했으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사실을 보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SBS에다가 이걸 제보를 했고 기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저를 신뢰해 줬어요. 그래서 직접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병원까지 낀 조직이 베트남 현지 조직과 연락해가며 불법 체류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침없이 간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3대 대도시 하노이, 호찌민, 다낭 거주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기 시작한 대도시 복수비자. SBS는 대도시 복수비자 불법 발급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비자 서류 위조 조직과 함께 불법 입국한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국내 조직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현재 노동비자가 막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들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지 비자 브로커 조직은 국내 조직과 연계까지 돼 있었습니다. Em có thích đi sang đấy lo việc cho thì đưa anh cho một số điện thoại em gọi thẳng luôn rồi. 베트남 유학 업무 담당자는 국내 브로커가 불법 취업자를 모아달라며 접촉해왔다고 말합니다. 만나자마자 요새 대도시 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브로커 연결해서 하노이나 다낭, 호치민 호적부죠. 만들겠다고. 나머지는 비자 받는 건 한국분이 하는. 아예 퇴폐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콕 집어 찾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근로자를 이제 성출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마사지샵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퇴폐업소나 그런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베트남 현지에서 대도시 복수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면 국내 브로커를 통해 취업을 알선받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비자를 바꿔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국내 브로커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들이 제안한 비자는 두 가지, 의료관광 비자와 난민 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이다. 내가 어떤 뭐 공산당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난민이다 이런 식으로 난민 비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또 정부에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게 되고 또 각종 우리나라에서 또 일을 한다든지 또 그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그러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의료 비자까지도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 건지 물었습니다. 심사에 함께 들어갈 통역까지 섭외해준다고 말합니다. 비자 교체 비용은 600만 원 선, 기간은 2주면 충분하다고 자랑합니다. 비자 브로커들의 수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베트남에서 위조 서류를 이용해 이렇게 비자를 발부받습니다. 이 비자를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번엔 국내 브로커가 이들을 국내에 불법 취업시킵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결탁한 행정사와 병원을 통해서 아예 비자 종류를 바꿔서 국내에 체류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런 수법으로 비자 장사를 한 난민 비자 브로커 일당이 인천지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 수준을 넘어 행정사, 변호사까지 낀 전문 조직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행정사들이 예를 들어 법무부 출입국 직원 출신들의 행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영사 출신 행정사들이 많습니다. 또 행정사 시험 볼 때 그들에게 일정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정관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 현관, 유착 비리가 우리나라에 곳곳에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지 불법 비자 발급과 국내 취업, 장기 체류 알선 브로커가 판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출입국 사무소 이민 특수조사대 인력은 전국을 다 합쳐도 겨우 31명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 활성화, 이런 본래의 목적을 이루려면 비자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주머니를 굴리는 불법 조직의 근절을 위해 양국 간 공조 대응이 절실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법무부에도 계속해서 이 민원을 넣고 탄원서를 넣었지만 사실상 법무부 쪽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관, 현관, 유착 비리라면은 상당히 큰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252만이죠. 750만 재외 국민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정부는 이민청을 만들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민청을 이제 외국인들이 장악해 버립니다. 중국인들이 장악해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중국인 출신들이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중국인 출신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호주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호주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호주의 이민성을 외국인 출신들, 거기 이민국가니까 외국인 출신들이 장악하고 그것이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국민들이 이거 대처해서 미리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다문화 한국어 교육학과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 부분을 미리 예방할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다문화 한국어학과에 들어가서 이 비자 실태라든지 또는 다문화 상황 실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합을 바르게 사회 통합해야 돼요. 한국어 교육 중심, 한국의 역사 문화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회 통합이 바르게 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